계속해서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현황과 전망, 인력 양성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6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앞에는 그냥 반도체산업 현황 자료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만 드리고 나중에 6가지 이야기할 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PC, 모바일 같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이런 것이 오면서 반도체가 많이 쓰이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 아까 보시면은 엄청난 게 빠른 속도로 반도체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지만은 반도체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로 있어 메모리는 어떤 정보의 창고를 만드는 작업이죠.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 창고를 만드는 작업이라면 시스템 반도체는 사무실에서 개별 책상을 놓고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 필요한 작업을 하는 그러한 식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 22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21년 대비 8.8% 증가한 6,392억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새 반도체 경기가 조금 나빠져가지고 다소 하회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5.8% 성장을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성장을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반도체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50%의 전체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이 약 20%, 유럽, 일본, 대만, 중국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사실은 누가 그 프로덕트를 만드냐는 프로덕트 기준이고, 그 뒤에 보면 제조 기준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누구의 상표로 그 반도체가 나가느냐라고 볼 때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시설만 본다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TSMC를 갖고 있는 대만이 되겠습니다. 대만,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만,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권은 제조 능력이 강하고, 미국은 제조 능력보다는 설계 능력이 강한 반도체의 기본적인 탄생 국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반도체 생산 능력이 미국이나 일본 위주였는데 점차 주도권이 한국이나 대만으로 넘어오고, 지금은 대만과 중국, 한국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방금의 반도체 전쟁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국이 촉발시킨 반도체 전쟁이 미국, 중국, 일본, EU 할 것 없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 있고, 지금은 반도체 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누가 반도체를 자급자족하느냐가 국가 경제의 사활을 건 이러한 게임으로 양상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반도체산업 위장은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세계 2위, 메모리는 세계 2위, 생산능력이 세계 2위,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단일 수출 품목으로서 1위를 굳건히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의 증가는 약간의 이게 좀 반도체 인력이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인력구리 수요 조사한 거에 의하면 현재 17.6만 명 정도 수요가 있는데 31년에 30.4만 명 정도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석박사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력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교육부나 산업부에서 인력 양성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정책을 발표를 해 주셨고, 저희는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우리는 특히 대학이 이제 인력 양성의 기본 기관이지만은 산업 자체 내에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기관을 창설을 해서 이쪽에서 연간 8만 명 정도의 재교육이라든지 신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항은 이겁니다. 우리 여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6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력 양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결국 여기에도 다 이제 사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끄집어냈는데 6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국 좌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메모리 반도체가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현재 중국에서 아주 하급 제품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한국과 미국만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내는 거죠.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사가 메모리 반도체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고, 거기서 한국이 앞서가고 이제 마이크론이 따라오는 이런 한국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봤지만 우리가 반도체라는 거,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현재 우리가 D램이라고 하는 거는 14나노에서 더 이상 기술 개발이 진척이 안 돼서 12나노나 13나노로 가는데 굉장히 어렵다. 과연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1나노를 못 줄여서 0.몇 나노씩 잘라간다. 이런 말이 있고, 또 176층 적층 랜드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벌써 250층 적층 랜드를 이미 개발해서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초격차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삼성전자의 위상이 혹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능력, 그리고 그 연구개발 능력이 생산 과정으로 이행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어떤 식의 오류 내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것은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내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 느낌상으로 이미 업계에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예전에는 삼성전자의 2군 정도로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렇다면은 마이크론, 미국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미국이라고 삼성전자를 추월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경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은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 첫 번째는 기술력이죠. 우리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반도체를 전공한 기술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없고, 종합적으로 그 컴퓨터 사이언스나 머티리얼스나 미케닉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과목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다시 재무장을 해서 이 연구개발도 하고 생산 능력도 가하는데, 이런 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족분을 그럼 누가 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회사가 하라 그러면 회사가 무슨 소리 이걸 하겠습니까? 그럼 국가가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지금 시기에 19% 정도의 전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그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걸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중국도 메모리 산업을 하겠다고 굉장히 뛰어오지만은, 지금 미국 같으면 지금 자기네 나라가 10% 생산 능력을 20%로 올리겠다고 하고, 유럽은 8%를 16%로 올리겠다고 하고, 중국은 자금률을 자기네가 70%로 올리겠다고 하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뭘 하라고 하는 건지, 좀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지요. 그런 나라가 다 점유율을 높이면은, 그러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 지금 있는 반도체 20%를 30%로 올리겠다는 국가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럼 우리는 아니 안 되더라도 그럼 우리도 한 40%는 가겠다 라고 해도 들똥말똥 싶은데, 지금 같은 그런 아주 강한 의지가 없이 반도체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기업이고 대단한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도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두 기업이 국제시장에 가면 그냥 원 오브 댐이다. 경쟁하는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와 인텔 중에 누가 더 세계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할까요? 저는 인텔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뛰어났다고 생각하지만은 반도체를 다 만든 데가 인텔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나 가서 붙잡아도. TSMC, 거기 다 세계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는 그 별로 보잖아요.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다 맡겨둬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제 두 번째 생각이고, 우리가 팹리스 기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로 만들어지는 시스템 반도체가 대개 한 2만 2, 3천 개 정도, 많게는 한 2만 5천 개 정도를 우리가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휴대폰에 있는 거 몇 개, 뭐 또 디스플레이 구동하는 거 몇 개, 산업용 반도체는 뭐 거의 우리가 다 수입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싼 것들은 다 중국에서 만들고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게, 제가 2013년에 칩스라고 그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그때 2014년에 나왔는데, 그때 미국에서 팹리스 기업들이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해서 나온 신제품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자기는 10개 이내로 본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양희재 의원님 삼성전자도 그 시스템 반도체 만들려다 포기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워낙 많은 연구해봐는 되는데 사실은 시장이 보기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고 매출이 그렇게 확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엄청나게 오르는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운영체계,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체계, 이렇게 워낙 많은 수요가 들어가는 게 아니면은 그게 그렇게 값이 확, 매출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조각조각 아주 복잡한 제품이 뭉쳐가지고 매출이 엄청나게 오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타트업이 시스템 반도체 하나 개발하는데 뭐 100억 원, 200억 원 개발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과연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제품일까요? 어느 누가 스타트업이 한다는데 100억, 200억 원을 줄 수 있는 펀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펀드들 줘봐야, 저희도 반도체 펀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산업은행, 그 성전금융과 해가지고 그 1000억짜리 펀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펀드 하는 회사가 15억, 20억 주기도 굉장히 벅찹니다, 이게. 근데 한 통에 100억, 200억을 그 투자할 수 있을 여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실리콘밸리는 가능할지 모르죠.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우리나라의 금융 규모와 금융 시스템화에서는 거의 어렵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팹리스 기업이 이게 대기업이 할 수 있는 품목인지, 과연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품목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제건데 중소기업부에서 팹리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서면 그 사람들한테 100억, 200억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의 실력과 시장을 뺏어올 수 있는 영업력과 인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팹리스 기업과의 전쟁에서 그래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53%의 시장을 장악하고 14%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TSMC와 UMC가 버티고 있는 대만과 글로벌 파운드리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TSMC보다 수율이 좀 낮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조금 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품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뭐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대만과 같은 피어 파운드리를 가져서 우리 내부에 있는 반도체, 필요한 반도체를 자급을 일부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소품목 대량 생산하는 거고, TSMC는 다품종 소량 생산 플러스 소품종 대량 생산을 다 할 수 있는 회사고, 이런 것의 경쟁력에서 우리는 어떤 식의 퓨어 파운드리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우리의 자급자족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 볼 것인가라고 하는 산업 구조론적 문제에서의 우리의 선택지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산업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3개국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30몇 퍼센트, 일본도 한 30몇 퍼센트, 네덜란드 ASML 하나 가지고 20% 딱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나라 다 합쳐봐서 1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한 3, 4% 정도 이렇게 가고 있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장비를 의존하는 데에서는 장비를 의존하면 결국 생산 방법도 의존을 하게 돼 있죠. 우리가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집에서 빨래를 하는데 빨래판이 없으면은 손빨래를 그냥 해야 되는데 방망이로 두들길 때 빨래판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차이가 많이 있죠. 거기서 세탁기를 쓴다면 더 할 거고. 이런 게 생산시설인데 우리나라에 장비산업에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킬러 프로덕트가 나와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스스로 생산 공정을 우리 마음대로 한번 꾸려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모색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한 난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모든 지자체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제시한 거 보면 지금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량의 2배가 넘어서요. 가져온 것만 가지고 따지면은.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량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수백조 투자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됐는데 그만한 물량을 붓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그게 가능한 일일 것인가? 그리고 그러나 한다면은 지금 제가 Q1에서 Q5까지 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걸 만약에 해준다면은 또 정부에서는 또 해외에서 민간은 어느 만큼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결국 이 밑바탕에 있는 세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인력, 두 번째는 자금, 세 번째는 정부의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정치적, 경제적, 산업 정책 문제. 이게 해결 안 되고는 아마 여기 있는 문제 중에 하나도 저는 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산업에 또 어려운 약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잘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이나 또 정부 또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도 좀 이 산업을 좀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단지 이게 기업이 하고자 하는 그 산업의 품목이 아니고 국가 안보 넘어서 우리 미래 후손에게 넘겨줄 산업의 품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 잘 이렇게 가다듬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